색다른 시선의 메이저리그 이야기 헬로 MLB 함께합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보통은 항상 밝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네. 우리 류현진 선수가 이번 시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방금 인사해놓고 좀 너무 밝게 인사한 게 아닌가 싶을 저도 정도로. 약간 그죠? 예. 예. 근데 요즘에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안 했나 봐요. 많이 해주세요. 잘하게. 순항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네네. 이번에 또 플레이어스 데이라서 선수들이 한글 유니폼을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한글 유니폼을 맞아요. 입었고 이런 식의 이제 플레이어스 데이 유니폼을 입었는데 최악의 부진 피칭을 보여줬어요. 24일 날 이제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4와 3분의 1이닝 동안 7개 삼진을 잡아낸 것은 좋았으나 9개 안타를 내줬고 그중에 홈런이 3개였고 예. 무려 7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균 자책이 드디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2점대가 됐어요. 저번 방송 때 제가 나와서 류현진 선수가 우타자를 공략을 잘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제 말이 좀 틀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하. 이거는 또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결국 봤더니 게리 산체스, 에런 저지 그리고 우타자들한테 결국 홈런을 맞았고 이번 경기 전까지 류현진 선수가 총 77이닝을 던지면서 피홈런이 단 3개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날 4와 3분의 1이닝 동안 피홈런이 3개입니다. 하루 만에. 그동안 몸 안 맞았던 홈런을 예. 하루 만에 몰아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닝이었던 이제 5회는 고의 사구를 이제 게리 산체스 선수한테 내줬어요. 그 전 타석에 홈런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고의 사구를 내준 다음에 디디 그레고리오스 선수를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는 좌타자니까 예. 그레고리오스를 선택했는데 그 이후로 말로 홈런을 허용합니다. 참고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후 류현진 선수는 첫 말로 홈런 허용이거든요. 처음이군요. 예, 처음 겪는 일인데 예. 심지어 이 그레고리우스한테 던졌던 공이 그 그래픽상으로 봤더니 90마일의 직구인데 한가운데 진짜 뭐 몸쪽 살짝 바깥쪽 이런 것도 아닌 깔끔한 가운데. 예. 그러면서 이제 7실점이라는 최악의 피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통산 류현진 선수가 7점의 자책점을 내준 경기가 총 3번째인데 올해만 2번째예요. 네네. 예전에 저희가 봤던 쿠어스필드의 예. 경기에서 한 번 했고 더욱이나 이제 저번에도 그랬지만 5이닝을 채우는 것이 사실 선발 투수의 큰 자질인데 예. 5이닝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 류현진 선수에게 치명타거든요. 왜냐하면 이닝을 많이 먹어야 평균 자책을 낮출 수 있는데 네. 5이닝을 채우지 못하면서 지금 평균 자책이 지금 2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참 패배가 연속되는 것도 그렇지만 네. 이 평균 자책점 2점대가 됐다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가 사이영을 타는 노리는 가장 큰 비결은 그 평균 자책점이었거든요. 1.64의 평균 자책점으로 선발 투수 중에서 유일하게 1점대였는데 이번 등판에서 이제 좀 문매를 맞으면서 1점대 선발 투수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2.00 물론 지금도 가장 좋은 평균 자책이긴 예. 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 경쟁이 좀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1위부터 살펴보면 류현진 선수가 2.00으로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언 경쟁자들인 맥스 슈어저랑 마이크 소로카가 2.41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사이언 경쟁자로 각광받고 있는 디그롬 선수가 2.56 네. 이제 같은 팀 동료인 커쇼가 2.71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류현진의 사이언상 수상 경쟁자가 뉴욕 매치의 디그롬 선수로 좀 많이 기울었어요. 여태까지는 크게 언급이 많이 되진 않았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승수도 그렇고 평균 자책도 그렇게 낮지 않았는데 예. 이 선수 최근 페이스가 무섭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가 문매를 맞은 날 같은 날 등판해서 7이닝 동안 삼진 13개를 잡았고 그중에 8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면서 자신이 홈런도 쳤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가장 무서운 이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하. 지난 시즌 싸이 영상 수상자입니다. 바로 작년이군요. 바로 저번 시즌에 수상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를 올려가면서 팬들의 이제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좀 아는 선수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류현진 선수가 싸이영 후보 1순위인 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메이저리그 기자들을 상대로 모의 투표를 했는데 1위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는 류현진입니다. 37명의 기자들 중에서 22명이 류현진 선수에게 1위 표를 던졌고요. 슈어저 선수한테 11명이 던졌고 디그롬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아직은 4명만 1위 표를 던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저스 팀 내 파워랭킹도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후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상이라는 게 네. 그 줄 때쯤에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중요하거든요.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럼요. 아직 좀 경기 남아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나저나 다저스랑 양키스의 경기는 미국 전역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경기라고 하던데 네. 이 류현진과 커쇼가 모두 홈런에 무너졌으니까 네. 뭐 다저스의 완패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미국 전역에서 관심을 가졌던 경기인 게 이게 승률 5할 이상을 가진 팀들 중에서 예. 플러스 30, 그러니까 30승 이상을 패보다 승이 30승 이상 많은 팀끼리 이렇게 붙었던 적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강자들끼리 붙었다. 그래서 미리 보는 월드 시리즈였는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지고 그 다음 날 다저스가 승리를 했지만 그 다음 날 이제 커쇼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커쇼 역시 홈런을 3개 허용했어요. 역시 르메이유, 에런 저지 그리고 마이크 포드 이렇게 세 선수에게 피홈런을 맞으면서 두 팀의 승률은 또 평행 이론으로 갑니다. 아하. 6할 4푼 7리로 또 평행 이론 동률이 됐는데 이 에런 저지 선수가 경기 전에 타격 훈련을 하면서 팬을 한 명 만났어요. 예, 휠체어를 타고 온 팬이었는데 이 어르신한테 네. 오늘 제가 한 방 날리겠습니다 말하고 커쇼를 상대로 다른 투수도 아닌 커쇼를 상대로 깔끔하게 홈런을 치면서 언행일치를 했어요. 이런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부상이 많은 양키스의 특성상 후보 선수들을 자꾸 올려서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까 홈런을 쳤던 포드 선수는 네. 심지어 우리나라 따지면 신고 선수 출신이거든요. 지명을 못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연습생으로 입단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최근에 가장 좋은 타격을 보이고 있고 되는 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다저스는 오늘 샌디에이고와의 경기도 졌어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 간판 타자인 코디 벨린저의 부진이 아주 치명타입니다. 최근에 6경기를 보면은 타율이 1할이 안 됩니다. 9푼 5리. 안타를 2개 치는데 삼진만 7개를 당했거든요. 네. 벨린저가 이럴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다저스 팬들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저희가 한동안 다저스가 되는 팀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진짜 되는 팀을 만나서 약간 기세가 주춤한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돼요. 제가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낙관을 했나 봅니다. 걱정하셔야 항상 잘하니까. 그렇죠. 그럼 류현진 선수의 다음 일정은 언젠가요? 걱정됩니다. 일단 걱정부터 일단, 하고 시작.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30일 날 이제 애리조나와의 연정 경기가 있는데 신인인 더스틴 메이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면서 하루 미뤄진 등판 일정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이 30일 날 경기는 확정을 했지만 그 이후의 일정은 미정인 상태랍니다. 왜냐면은 이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으로 로테이션을 도는 게 지금 6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진출류 처음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발 투수들의 일정을 좀 조정하겠다고 인터뷰를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저스는 이제 포스트 시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주전 투수들이 컨디션과 체력을 회복하는 게 개인의 사이 영상 수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마 로버츠 감독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어쨌든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팀의 성적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류현진 선수에게 막 좋은 소식만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체력적인 부분을 분명히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예. 이럴 때 이제 류현진 선수가 국내에서도 가장 강점이었던 게 위기 관리 아닙니까? 네네. 체력적인 문제도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다른 메이저리거들의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이선 추신수, 최지만 선수 둘 다 체력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진해요. 추신수 선수는 저번 경기 때 이제 홈런을 치면서 저희가 개인 최다 홈런 신기록을 노린다고 했는데 이번 주 내내 홈런이 없었고 최지만 선수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경기 출장이 너무 적어서 네. 평균적으로 2.2타석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사실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강정호 선수예요. 그렇죠. 취업 비자 발급이 지금 미뤄지면서 미러키 계약이 지금 무산될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미러키 입장에서는 당장 포스트 시즌 전까지 강정호 선수를 백업 유틸리티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비자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는 지금 취업 비자 발급 이후에 해당 업체인 그러니까 피츠버그겠죠. 예. 여기서 일했던 기록을 이제 증빙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 절차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전망을 내다보면서 사실 우리나라만큼 행정 서비스 빨리 되는 나라가 없잖아요. 거기는 막 많이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미국은? 그럼요. 일단 땅도 넓고 예. 이런 우리나라처럼 뭐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래저래 오늘 뭔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들을 내놔야 다음 주에 좀 더 밝게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밝게 인사하면서 다음 주엔 좋은 얘기 나눠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정현호 PD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슈나 화제의 장면도 되짚어보는 정현호의 핫클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죠? 우리나라 부산 기장에서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가 열린데 네. 일본에서 참가한 이 사사키 선수가 고시엔 스타인데 최고 구속이 170km, 네. 110마일에 가까운 공을 예. 던집니다. 고등학생인데. 어우.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총출동해서 제2의 오타니 혹은 뭐 제2의 마스자카 일본에서 성공했던 선수들의 전철을 밟기 위해서 지금 유망주를 밟기 위해서 지금 참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테임즈 선수가 예. 미러키 테임즈 선수가 19홈런을 쳤어요. 요즘에 그 우리나라 다이는 메이저리거들이 부진하지만 그나마 차라리 테임즈 선수의 홈런 소식이 좀 그나마 희망적인 것 같아요. 시즌 초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네. 3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치면서 이제는 미러키의 간판 타자가 됐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 비자만 나오면 미러키도 약간 한국 팬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그러네요. 보입니다. 팀 동료로서 서로 계약을 잘해서 네.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MLB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정현호 스포츠 PD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김지한의 잡스. 시즌 마지막